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우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동을 주목합니다. 폭등한 기름값으로 잃었던 외화를 중동에서 다시 찾아오자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우리의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하나의 열망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했던 것은 경제구조의 개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성장 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경제개혁을 놓칠 수가 없다 하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1979년 초 경제기획원 신현학 부총리는 바로 이런 각오로 박정희 대통령과 만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신현학 경제부총리가 마주 앉았다. 경제기획원은 대통령과 만나기 이전 이미 언론을 통해 정부의 가격 통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이었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기정사실화해버린 것이다.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기획은 자체적으로 가격 통제를 풀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대구먼. 죄송합니다. 각하께서도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만큼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허락을 하나? 제2차 오일 쇼크 이후 물가가 얼마나 치솟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로 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이런 마당에 가격 통제를 풀어버리면 그게 감당이 되는 거요? 각하, 인플레이션 문제는 제2차 오일 쇼크 이전에 이미 있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만큼 해마다 물가는 두 자릿수 이상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시장주의를 도입해 시장의 기능에 맡겼더라면 적어도 물가 문제가 지금처럼 고민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자들은 자꾸 시장 기능에 맡기라고 하는데, 좋아.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하면은 무엇부터 맡기란 말이오? 예. 우선 정부가 주도했던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중화공업, 금융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공업은 정부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 결과 정부와 친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과잉 중복 투자가 있었습니다. 신 부총리, 이제 봤더니 대단하구만. 청와대 들어올 때 이 독한 마음을 먹고 왔어. 죄송합니다, 각하.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 사업은 나의 상징과도 같은데 그것까지도 손대자 이 말이오? 정부의 재정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나가봐요. 각하. 임자의 말 내가 숙고해 볼 테니 나가보시오. 각하.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장주의는 세계 경제의 대세입니다. 각하께서 이룩하신 고도 경제 성장, 빛을 잃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1979년 3월 말 우리 경제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기조의 정착이 선결 과제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경제 운용 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는 종합 실천 대책 마련을 부총리에게 지시한다. 그 얼마 후 4.17 경제 안정화 시책이 마련된다. 경제기획원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4.17 경제 안정화 시책에 대한 반대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관련 기록이다. 상공부는 수입 자유화 확대와 수출 금융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재무부는 금융 자유화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농수산부는 농어민과 농촌 보호라는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수출업자들은 수출 금융의 축소와 점진적인 수출업체 지원 축소 계획에 대해, 중화학공업 추진기업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방침에 각각 반대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농민들도 수입 자유화에 항의하며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카카. 김우중 회장, 독대를 신청했다고 해서 안 그래도 무슨 일인가 했어. 뭔 일인가? 일단 앉아. 카카. 4.17 경제 안정화 시책 말입니다. 그저 서서 말고 앉아서 얘기를 해. 예. 카카, 다른 것은 몰라도 수출 금융 축소는 안 됩니다. 나도 생각이 많았어. 그러나 이 경제기획원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특히 전 세계가 시장주의로 나간다는데 우리만 언제까지 문을 걸어두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상반기 수출 통계입니다. 벌써 수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수출 금융을 축소한다고 하면 경상수지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카카. 그 문제는 나도 고민이기는 한데. 카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은 7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이나마 일으켜 놓았고요. 그렇긴 하지. 우리 대우는 중동,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지금처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수출 금융 축소는 안 될 일입니다. (4.17) 경제 안정화 시책은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수출 부진, 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보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결단은 곧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카카, 부르셨습니까?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서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남덕우, 그리고 상공부 장관 최각규, 두 사람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두 사람을 부른 것은 4.17 경제 안정화 시책 가운데 손을 봤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예? 지금 신윤학 경제부총리가 국내에 없습니다. 이 국회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나가 있습니다만, 경제수장이 없는 자리에서 4.17 경제 안정화 시책을 선본다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최상공부 장관? 예. 다른 것은 몰라도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축소 문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금융지원 축소 문제에 다른 결론을 내리실 생각이십니까? 카카, 경제부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없는데 대신 상공부 장관이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이 수출 통계를 봤어. 봤는데 그 수출이 형편없이 줄고 있더구만.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중화학공업이 직격탄을 맞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마당이면 내가 어떻게 팔짱을 끼고 있나. 그래서 말인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수출 금융에 관해서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신윤학 부총리를 배제하고 일을 진행하란 하명이십니까?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 없어. 그러니 일부러 배제하는 건 아니지. 카카, 긴 말 할 것 없고 그 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와. 결국 4.17 경제 안정화 시책 가운데 수출 지원 금융 축소 방침은 최소화된다. 각하께서 일부러 경제부총리를 배제하고 일을 그렇게 진행을 시키신 거구만. 각하의 용병술이 대단하다고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최갑규 상공부 장관이 혼자 처리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수석, 그리고 중화추진위원회 기획부단장 김광모다. 각하의 용병술이 대단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어쨌든 각하께서 과거와 달라지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거에는 어디 누구 말 들으셨습니까? 경제정책을 당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거 이란이 큰일이구만. 회교혁명으로 인해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야. 거기 아직 우리 근로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의 내전 상황이라 모두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발주자 측에서 현장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신화건설은 아직 남아있지. 위험할 텐데요. 최근 들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인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전원 철수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상 책임을 지우겠다 그러는 모양이야. 여보세요. 오 수석님, 저 이란 신화건설 최상남입니다. 최 본부장님.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던 참입니다. 현장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요. 일단 직원들 데리고 인근으로 피했습니다. 그럼 안전한 곳으로 피하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오 수석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은 인원 이끌고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전원 철수하세요. 임명이 먼저입니다. 전원 철수하세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동건설 시장 진출은 이후 19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물 하나 없는 뜨거운 모래사막도 모자라 위험하디 위험한 내전 상황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중동에 진출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건설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일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중동, 아프리카 건설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8화 검은 황금 오일머니를 잡아라에서는 마지막 에피소드로 목숨을 걸고 현장을 지켰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 바로 이분들, 자신의 자리가 어디든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이분들,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바로 이분들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1, 2차 오일 쇼크를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 경제사를 온몸으로 해치고 이겨나온 바로 이분들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8화 검은 황